제주시 오라동 2022년 12월 16일. 평소처럼 조용하던 빌라 한켠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발견 당시 그녀는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고 있었고 현관문은 외부 침입의 흔적 없이 닫혀 있었다. 주변 이웃은 그녀가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평범해 보이던 이 사건은 급속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휴대전화 CCTV,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이 단순 강도나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직감했다. 피해자의 주변 인물 중에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다. 바로 A씨에게 거액의 빚을 진 남성 B씨였다. 두 사람은 과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얽힌 인연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8억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린 채 갚지 않고 있었다. 이 채무가 살인의 시발점이 되었다. B씨는 피해자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채무를 변제할 수단도 의지도 없었다. 대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한다. 피해자를 없애면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하고 잔인한 논리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지인인 C씨 부부를 범행에 끌어들인다. C씨는 과거 B씨와 사업을 함께 했던 사이였고 돈 문제로 서로 얽혀 있었다. C씨 부부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B씨는 범행 대가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집요하게 설득했다. 결국 C씨는 아내 D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먼저 D씨가 피해자의 일상 동선을 파악하고 위치를 추적하며 정보를 제공했고, C씨는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준비를 했다. 이들은 사전에 피해자의 집 구조와 CCTV 위치, 출퇴근 시간 등을 철저히 조사했고 범행 당일을 기다렸다. 2022년 12월 16일 오후 C씨는 피해자의 귀가 시간을 맞춰 미리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곧이어 뒤따라 들어갔다. 현관문은 피해자의 방심을 틈타 쉽게 열렸고 집 안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C씨는 준비해온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도주했다. 그의 얼굴은 대부분의 CCTV에 포착되지 않았고 마스크와 모자 등을 통해 신원을 감추려 했으나 몇몇 장면에서 신원이 드러났다. 살인을 마친 뒤 C씨는 집안을 뒤져 현금과 고가의 가방 등 약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그는 곧장 밖으로 나와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제주 시내를 벗어났고 이후 며칠간 다른 지역에 은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빠르게 수사를 전개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 기록과 CCTV 영상 속 인물의 행적, 그리고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장 먼저 체포된 인물은 C씨의 아내 D씨였다. 그녀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어 경찰은 C씨를 경남 지역의 한 숙소에서 체포했다. 그는 도주 중이었고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한 물품 일부와 피해자의 소지품을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제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계좌 내역, 통화 내용, 메시지 복구 등을 통해 세 사람 사이에서 사전에 교감과 공모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되었고 검찰은 세 사람을 강도살인, 공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B씨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아내 D씨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범행을 도운 점이 확인되며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B씨는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금전적 동기와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청부살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는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법원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30년을, D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판결에 대해 그나마 정의가 살아있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제주에서 보기 드문 이 청부살인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충격을 불러왔다. 특히 가까운 지인 간의 금전 거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법적 처벌은 내려졌지만 한 사람의 목숨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의 상처 또한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신뢰와 인간관계의 경계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단순한 강력범죄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파탄, 인간관계의 왜곡, 그리고 범죄로의 유혹이 어떻게 개인의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청부살인이라는 방식은 조직범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이런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다는 점은 범죄의 진화와 사회적 병폐를 동시에 보여주는 충격적인 신호였다. 이후 경찰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전적 갈등이 있는 관계에 대한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청부살인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회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전형으로 남게 되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